옛날 옛적 조선 함경도 최북단 국경지대의 이야기입니다. 칼바람이 뼈를 애는 겨울날이었지요. 적이다, 적습이다. 보초병의 외침이 산을 울렸습니다. 여진족 기병 100여 명이 검은 구름처럼 몰려왔지요. 백성들은 곡식을 버려두고 도망쳤고 조선군은 급히 창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구의 사내 하나가 성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지요. 강무진 장군이었습니다. 바위 같은 주먹 하나로 적병셋을 날려버렸지요. 오라, 이놈들아. 무진의 괴성에 적들이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여진족 장수는 비웃으며 손짓했지요. 휙 적의 절반이 산골짜기로 빠졌습니다. 저놈들 도망가는구나. 무진은 기세등등하게 추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30명의 부하가 뒤따랐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골짜기에 들어서는 순간 사방에서 화살이 빗발쳤습니다. 함정이었지요. 비명이 터졌고 부하들이 쓰러졌습니다. 퇴각, 퇴각이다. 무진은 이를 갈며 부하들을 끌어안고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12명이 이미 목숨을 잃은 뒤였지요. 성으로 돌아온 무진은 주먹으로 성벽을 내리쳤습니다. 한양에서도 일에서 쫓겨났건만 또 똑같은 실수를. 힘만 세다고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전략 없는 용맹은 부하들만 죽이는 법이지요. 무진은 근심에 잠겨 홀로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터벅터벅 오르던 무진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바닥에 누군가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어린아이였지요. 남루한 옷에 얼굴은 때가 잔뜩 묻었지만 눈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이 방금 전 무진이 당한 전투와 똑같았던 겁니다. 적의 포진, 아군의 배치, 심지어 골짜기 지형까지 정확했지요. 무진이 입을 떡 벌린 순간이었습니다. 장군, 어찌 힘만 가지고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아이의 입에서 또박또박 말이 튀어나왔지요. 뭐라? 무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코 흘리게 꼬마가 감히 자신을 가르치려 들다니요. 이놈이 어디서 함부로. 하지만 아이는 태연하게 나뭇가지로 땅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적의 우회로를 보지 못하셨지요. 여기 이 능선 너머로 적병 절반이 숨어 있었습니다. 장군께서 추격하시는 순간 앞뒤로 협공당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지요. 무진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전곡을 찌른 겁니다. 그건 내일 또 옵니다. 이번에는 동쪽 수풀에서 나올 겁니다. 아이가 새로운 그림을 그렸지요. 해 뜰 무렵 군사들이 밥 먹을 때를 노릴 겁니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서쪽 곡식 창고입니다. 동쪽은 눈속임이지요. 무진은 아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내 말대로라면 어찌 막아야 하느냐? 간단합니다. 동쪽엔 허수아비만 세워두시고 진짜 군사는 창고 안에 숨겨두시지요. 적이 창고로 달려드는 순간 안에서 튀어나와 협공하시면 됩니다. 무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놈, 진짜로 평범한 아이가 아니구나. 반신반의했지만 너무나 절묘해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좋다. 한번 해보지 뭐. 그날 밤 무진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꼬마의 말을 믿어도 되는 걸까? 아이의 눈빛은 또렷했지만 그래도 겨우 8살 아이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당한 전투를 그토록 정확히 맞췄던 것도 사실이었지요. 무진은 결심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 무진은 부하들을 조용히 깨웠습니다. 동쪽 성벽에는 허수아비를 세워라. 창과 투구를 씌워서 멀리서 보면 사람처럼 보이게 하거라. 예, 장군. 그게 무슨. 묻지 말고 따르라. 무진의 호통에
군사들이 부랴부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군사 20명은 곡식 창고 안에 숨어들었지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성 안은 고요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취사병들이 아침밥을 짓는 연기만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그때였습니다. 적이다. 막루에서 외침이 터졌습니다. 동쪽 수풀에서 여진족 기병 50여 명이 튀어나온 겁니다. 무진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아이 말대로 온 게냐. 적들은 동쪽 성벽으로 달려들었지만 허수아비만 서 있을 뿐 화살 한 발 날아오지 않았지요. 적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다 저놈들 어디 간 거냐. 바로 그 순간 적병 절반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서쪽 곡식 창고로 돌진한 겁니다. 무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또 맞췄구나 꼬마가.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적들이 창고 문을 열어 젖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에서 20명의 조선군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지요. 지금이다. 무진의 괴성과 함께 창과 칼이 번쩍였습니다. 앞에서는 무진이 주먹으로 적장의 투구를 날려버렸고 양옆에서는 군사들이 협공했지요. 적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함정이다, 함정. 여진족 기병들이 허둥지둥 말머리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쪽에 있던 허수아비 뒤에서 또 다른 군사들이 튀어나와 퇴로를 막아버린 겁니다. 항복하는 자는 살려주마. 무진의 외침에 적병들이 무기를 내던졌지요. 싸움은 1시경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조선군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겼다, 이겼습니다. 장군님, 대승입니다. 무진도 기뻤지만 머릿속엔 온통 그 꼬마 생각뿐이었습니다. 성문을 박차고 나가 산으로 달려갔지요. 아이는 어제 그 자리에 앉아 또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무진이 헐레벌떡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꼬마, 아니 이보게, 자네 말대로 됐네. 적놈들을 싹 쓸어버렸다고.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요. 당연합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허실편의 기본이지요. 무진은 아이의 어깨를 덥석 잡았습니다. 이봐, 이름이 뭔가? 나하고 같이 가세. 자네 같은 인재를 이 산골에 묻어둘 수는 없지 않은가. 은동입니다. 은동이. 좋아, 좋은 이름이야. 나는 강무진이라고 하네. 앞으로 날 도와주게. 은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습니다. 예, 왜 안 된단 말인가? 장군께선 제 말을 못 믿으실 겁니다. 오늘은 운이 좋아서 이긴 것뿐이라고 생각하시겠지요. 무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진심으로 자네를 믿네. 아까 전투를 보게. 내 평생 이렇게 깔끔하게 이긴 적이 없다고. 은동이 무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순진하게 생긴 얼굴, 거짓말을 할 줄 모를 것 같은 눈빛이었지요. 밥은 주십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에 무진이 어리둥절했습니다. 밥, 당연히 주지. 따뜻한 밥 말입니다. 저는 3달째 풀뿌리만 먹었습니다. 은동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요. 무진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 어린 것이 얼마나 곤줄였으면 저렇게 말할까 싶었던 겁니다. 그럼 매일 새끼 따끈따끈하게 먹여주겠네. 좋습니다. 그럼 따라가지요. 은동이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요. 무진이 얼른 은동을 번쩍 들어 업었습니다. 자, 가세. 우리 은동 선생. 산을 내려가는 무진의 발걸음이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성으로 돌아온 무진은 은동을 자신의 처소로 데려갔습니다. 밥상을 차려라. 제일 좋은 걸로. 취사병이 부랴부랴 밥과 국, 반찬을 날라왔지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쌀밥에 된장국, 그리고 생선구이까지 올라왔습니다. 은동의 눈이 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더니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지요. 우물우물 씹던 은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그러나? 입에 안 맞나? 무진이 당황해서 물었지만 은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떠먹을 뿐이었지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입니다. 무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어린 것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밥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운 은동이 국물까지 들이켰지요. 아닙니다. 배가 고플 때 많이 먹으면 탈이 납니다. 은동의 대답에 무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꼬마가 기특했던 겁니다. 그때 밖에서 부관이 들어왔습니다. 장군, 저 아이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새 책사일세. 예, 저 꼬맹이가요? 부관의 얼굴에 의심이 가득했지요. 무진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네는 오늘 전투를 못 봤나? 저 아이 덕분에 이긴 거라네. 하지만 장군, 아이를 믿고 전쟁을 하신다는 건 내 책임이네. 더 이상 말하지 말게. 무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부관이 물러나가고 은동이 무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를 믿으십니까? 믿네. 오늘 자네가 보여준 게 증거 아닌가? 그럼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진족이 다시 옵니다. 이번엔 300입니다. 무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제? 사흘 뒤입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 야습을 해올 겁니다. 은동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지요. 이번엔 장수가 직접 올 겁니다. 아마도 타르칸이라는 자겠지요. 무진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우루타의 오른팔로 이름난 맹장이었지요. 사흘이 흘렀습니다. 무진은 은동의 말대로 준비를 마쳤지요. 성벽 위에는 군사들이 잠든 척 누워 있었고 곡식 창고에는 횃불을 밝혀 두었습니다. 미끼였지요. 보름달이 중천에 떴습니다. 장군, 정말 올까요? 부관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무진은 은동을 믿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북쪽 수풀이 바스락거렸지요. 검은 그림자들이 스멀스멀 기어 나왔습니다. 300이 넘는 여진족 기병이었지요. 선두에 선 장수의 투구에 달빛이 번쩍였습니다. 타르칸이었지요. 조용히 하라. 저놈들은 자고 있다. 타르칸이 손짓하자 기병들이 창고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땅바닥이 푹푹 꺼졌지요. 무진이 미리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말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기병들이 나뒹굴었지요. 지금이다. 무진의 외침과 함께 성벽 위에서 화살이 빗발쳤습니다. 잠든 척하던 군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활시위를 당긴 겁니다. 타르칸이 이를 갈았습니다. 함정이다. 돌격하라.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동서남북에서 조선군이 튀어나와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무진이 성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타르칸, 내 놈이 바로 우루타의 개냐? 감히 이 입을. 타르칸이 창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무진은 맨손으로 창을 낚아챘지요. 쩍, 창대가 두 동강 났습니다. 타르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괴물 같은 놈. 무진의 주먹이 타르칸의 투구를 강타했습니다. 투구가 날아가고 타르칸이 말에서 굴러떨어졌지요. 항복하라. 하지만 타르칸은 일어나 비틀거리며 달아났습니다. 무진이 쫓아가려 했지만 은동이 소리쳤습니다. 장군, 쫓지 마십시오. 저들은 도망가는 척하며 매복할 겁니다. 무진이 발걸음을 멈췄지요. 타르칸과 남은 적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투는 끝났지요. 조선군의 완승이었습니다. 군사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세,
만세. 무진은 은동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은동 선생 덕분이네. 자네가 없었으면 또 당할 뻔했어. 은동은 무진의 어깨 위에서 달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누군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승전보가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무진은 포상으로 받은 비단과 무명을 들고 은동 앞에 내려놓았지요. 이걸로 옷을 해 입게.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그럼 누굴 주겠나? 자네는 지금 누더기를 걸치고 있지 않은가? 은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는 새 옷감이었지요. 바느질을 할 줄 아는 병사를 불러 옷을 지었습니다. 며칠 뒤 깨끗한 도포와 바지가 완성되었지요. 자, 입어보게. 은동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때 묻은 얼굴이었지만 옷만 바뀌어도 제법 선비 같아 보였지요. 무진이 웃으며 은동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래, 이제야 사람 꼴이 되는구먼. 감사합니다, 장군. 아, 그리고 말일세. 무진이 머리를 긁적이며 빗 하나를 꺼냈습니다. 머리가 너무 헝클어져서 말이야. 내가 한번 빗겨주겠네. 무진이 서툰 손길로 은동의 머리를 빗기 시작했지요. 엉킨 머리카락이 빗에 걸렸습니다. 아얏, 미안하네. 내가 원래 이런 건 처음이라. 무진의 큰 손이 조심조심 움직였습니다. 전장에서 적을 때려 눕히던 그 손이 지금은 아이의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있었지요. 은동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게 아버지의 손길이었구나.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다 됐네. 무진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머리는 여전히 삐죽삐죽했지요. 부관이 보다 못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장군, 그게 뭡니까? 차라리 제가. 아니야. 내가 한 건데 뭐가 어때? 무진이 얼굴을 붉히자 은동이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무진이 눈을 휘둥그레 떴지요. 지금 웃었나? 아닙니다. 아니야, 분명 웃었어. 내가 봤다고. 무진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은동이 처음으로 웃는 얼굴을 보인 겁니다. 그날 저녁 무진은 은동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은동아, 예, 장군.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겠나? 은동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무진이 얼른 손사래를 쳤지요. 아니네. 싫으면 말고. 나야 뭐, 자네만 옆에 있어주면 그걸로 족하니까. 무진이 머쓱하게 밥을 떠먹는데 은동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께서 정 그러시다면 불러드리겠습니다. 무진이 밥을 뱉을 뻔했지요. 정말인가? 예. 은동이 무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무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자식 없이 살아온 무진이었지요. 이제 겨우 8살짜리 아이지만 무진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 아버지가 꼭 지켜주마. 무진이 은동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지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한양에서 급히 달려온 사자가 성문에 도착했지요. 조정의 명을 받들라. 사자는 비단에 쓰인 교지를 펼쳤습니다. 무진이 무릎을 꿇고 받아들었지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최근 연전연승한 무진 장군의 전공을 치하하되 그 공로가 진짜인지 확인하러 왔다는 겁니다. 사자가 무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들으니 장군께서 어린아이를 책사로 삼았다던데 사실입니까? 그렇소이다. 허허,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군요. 조정 대신들께서도 의아해 하십니다. 꼬마가 손자병법을 안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사자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지요. 무진이 이를 갈았습니다. 은동은 진짜 실력이 있소. 직접 보시면. 아닙니다. 보지 않아도 압니다. 사자가 손을 내저었지요. 한양의 어른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장군께서 혼자 공을 독차지하기 싫어 꼬마를 내세운 것이라고 말이지요. 백성들은 좋아하겠지만 조정에서는 못마땅해 합니다. 무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그리고 말입니다. 사자가 품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김대감께서 이번 전공의 공동 책임자로 이름을 올리고 싶다 하셨습니다. 장군께서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김대감이라면 조정에서 가장 힘이 센 권력자였지요. 전투에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자가 공을 나눠 가지겠다는 겁니다. 무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김대감이 뭘 했다고. 장군, 목소리를 낮추시지요. 조정의 뜻을 거역하시렵니까? 사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바로 그때 은동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 사자가 은동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코웃음을 쳤지요. 이 꼬맹이가 책사라는 겁니까? 장난도 유분수지. 은동이 사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전략을 짰습니다. 직접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이 버릇없는 것이. 사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은동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진이 은동을 뒤로 감쌌지요. 은동이는 내 아들이오. 함부로 대하지 마시오. 이것 봤나. 장군께서 완전히 미치셨군요. 사자가 코웃음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생각해 보시지요. 사자가 나간 뒤 무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자들 감히. 한밤중이었습니다. 무진은 은동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을 깼지요. 아버지, 아버지. 은동이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무진이 얼른 달려가 은동을 흔들었지요. 은동아, 은동아, 꿈이야, 꿈. 은동이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봤지요. 괜찮나? 무진이 은동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은동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지요.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병조의 책사였습니다. 북방 지도를 그리고 여진족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일을 하셨지요. 은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다. 조선군의 보급로가 자꾸 여진족에게 털린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정보를 흘리는 것처럼 말이지요. 설마 아버지는 조정 안에 첩자가 있다고 상소를 올리셨습니다. 은동이 주먹을 꽉 쥐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관아의 군사들이 우리 집을 에워쌌습니다. 아버지를 역모로 몰았지요. 북방 지도를 적에게 팔아넘기려 했다는 겁니다. 무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거짓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아버지를 제거하려고 꾸민 일이었지요. 은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눈앞에서 목이 잘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치맛자락에 숨어 떨고 있었지요. 무진이 은동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도 그날 밤 돌아가셨습니다.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셨지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은동이 무진의 품에서 흐느꼈지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슬픔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건 이 책 한 권뿐이었습니다. 은동이 손자병법을 꺼내 보였지요. 낡고 해진 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책 뒷장에 비밀을 남기셨습니다. 조정 안에 여진족과 내통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 증거를 찾아내라고 말이지요. 무진이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뒷장을 펼치자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이름들이 보였지요. 이 자들이, 예, 저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선을 배신한 자들을 찾아내야 하지요. 은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무진은 은동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은동아, 아버지가 있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리고 내 아버지의 원한도 반드시 풀어주겠다. 정말입니까? 이 무진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마. 은동이 처음으로 무진에게 기댔습니다. 무진은 은동을 꼭 안아주었지요. 밤은 깊어만 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무진은 책상 앞에 앉아붓을 들고 있었지요. 은동이 옆에서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자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무진이 서툰 손으로 글자를 그렸지만 마치 지렁이가 기어간 것 같았지요. 은동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버지, 붓을 칼처럼 주시면 안 됩니다. 허허, 평생 칼만 잡아서 말이야. 무진이 머쓱하게 웃었지요. 부관이 문 밖에서 보다가 웃음을 참느라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나저나 은동아, 의리를 왜 배워야 하는 게냐? 장군은 무인이니 의리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도 모두 의리에서 나오는 법이지요.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말이 맞다. 내가 부하들을 지키는 건 의리 때문이지. 오후가 되자 이번엔 무진이 은동을 훈련장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내가 가르칠 차례야. 전략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네. 몸도 튼튼해야지. 무진이 작은 나무 칼을 은동에게 건넸지요. 이걸로 나를 찔러보거라. 은동이 나무 칼을 휘둘렀지만 바람만 가르고 말았습니다. 무진이 살짝 몸을 틀어 피한 겁니다. 힘으로 찌르면 안 돼. 적의 빈틈을 노려야 하지. 무진이 천천히 동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은동이 진지하게 따라했지요. 그래, 잘하네. 역시 내 아들이야. 무진이 은동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훈련장 한쪽에서 지켜보던 군사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꼬맹이 제법인데요. 그러게 말이야. 저번 전투 때 봤지. 장군님보다 머리가 더 좋아. 이제 우리도 인정해야지. 저 아이가 진짜 책사라는 걸. 부하들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처음엔 의심했지만 이제는 은동을 진심으로 따르게 된 겁니다. 저녁이 되자 무진은 부하들과 함께 밥상을 둘러앉았지요. 은동도 옆에 앉았습니다. 자, 모두 한 잔씩 받게. 무진이 술잔을 돌렸지요. 부관이 은동 앞에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은동 선생, 오늘도 수고하셨소. 선생이라니요. 저는 아직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아니요. 선생은 선생이지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중요한 법이요. 부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진이 흐뭇하게 웃었지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무진과 은동은 성벽 위에 나란히 앉아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은동아, 예, 아버지. 나는 말이야, 평생 전쟁터만 돌아다녔네.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았지. 무진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생각했어. 아, 이게 행복이구나 하고 말이야. 은동이 무진을 돌아봤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나서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무진이 은동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요. 은동아, 우리 이 전쟁을 끝내고 나면 조용한 곳에서 살자꾸나. 산 좋고 물 좋은데 말이야. 좋습니다, 아버지.
그럼 내가 밭도 일구고 너는 서당이라도 열고 아이들 가르치면서 평화롭게 살면 얼마나 좋겠나. 은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빛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지요. 그날 밤만큼은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아침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진이 부하들과 함께 창수를 익히는데 은동이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부관이 다가와 물을 건넸습니다. 은동 선생, 목마르시겠소. 감사합니다. 은동이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지요. 부관의 소매에서 낯선 향이 풍겼던 겁니다. 이 냄새는 은동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여진족이 쓰는 말기름 냄새였지요. 며칠간 은동은 부관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부관은 밤마다 성벽을 순찰했지만 이상하게 북쪽 막루에만 오래 머물렀지요. 그리고 작은 거울로 달빛을 반사시켰습니다. 신호를 보내는구나. 은동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지요. 부관은 밥을 먹을 때 반드시 오른손만 썼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양손을 다 쓰지만 여진족은 오른손만 쓰는 법이지요. 은동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 여진족 첩자다. 그날 밤 은동은 무진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아버지, 할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그리 심각하냐? 부관이 첩자입니다. 무진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무슨 소리냐? 부관은 나와 10년을 함께한 사이인데.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은동이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말기름 냄새, 거울 신호, 식사 습관까지 말이지요. 무진은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은동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느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밤 부관을 미행하시지요. 한밤중 무진과 은동은 멀찌감치 부관을 따라갔습니다. 부관은 북문 밖으로 살금살금 빠져나갔지요. 숲속으로 들어가더니 검은 옷을 입은 자와 만났습니다. 타르칸 장군께 전해라. 조선군은 100명, 화살은 1000발밖에 없다고. 무진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배신자 놈이. 은동이 무진의 팔을 붙잡았지요. 아직입니다. 저자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 역이용해야지요. 은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진은 태연하게 부관을 불렀습니다. 부관, 오늘 화살을 더 만들어야겠네. 1000발로는 부족하니 2000발로 늘리게. 부관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요. 예, 알겠습니다. 무진이 은동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은동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잘하셨습니다, 아버지. 오후가 되자 무진은 군사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들으시오. 내일 서문 쪽에 군사를 집결시킬 것이오. 적이 동문으로 올 테니 허를 찔러 서문에서 나가 협공하겠소. 부관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밤이 되자 부관은 또다시 몰래 빠져나갔지요. 은동과 무진이 뒤따라갔습니다. 내일 새벽 조선군은 서문에 집결한다고 합니다. 동문은 텅 빌 것입니다. 부관이 여진족 밀정에게 정보를 넘겼습니다. 은동이 무진의 귀에 속삭였지요. 내일 진짜 군사는 동문에 숨겨 두십시오. 적이 동문으로 달려들면 안에서 튀어나와 섬멸하는 겁니다. 무진이 씩 웃었습니다. 좋아, 그놈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지. 하지만 무진의 얼굴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부관 그놈 10년을 함께했는데. 은동이 무진의 손을 꽉 잡았지요. 저도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배신의 아픔을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에겐 지킬 것이 더 많습니다.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날 밤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진족 대군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여진족 기병 500이 동문을 향해 달려왔지요. 타르칸이 선두에 섰습니다. 조선 놈들은 서문에 있다. 동문은 비었다. 돌격하라.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성벽 위는 고요했지요. 정말로 군사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타르칸이 비웃었습니다. 허허, 조선 개들이 우리 부관을 못 믿는구나. 기병들이 성문에 다다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문이 벌컥 열렸지요. 안에서 200명의 조선군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진이 선두에서 괴성을 질렀지요. 이 개만도 못한 놈들아. 타르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함정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성벽 위에서 화살이 빗발쳤고 양옆에서 복병이 튀어나왔지요. 무진이 타르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엔 도망 못 간다. 무진의 주먹이 타르칸의 갑옷을 후려쳤지요. 쩍, 갑옷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타르칸이 말해서 나뒹굴었지요. 항복하라. 살려주마. 무진의 외침에 여진족 기병들이 무기를 내던졌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전투는 한식경 만에 끝났지요. 조선군의 완승이었습니다. 무진은 포로로 잡힌 타르칸을 끌고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군사들이 환호했지요. 만세, 만세. 하지만 무진의 얼굴은 밝지 않았습니다. 부관을 끌고 오너라. 군사 둘이 부관을 끌고 왔지요. 부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진이 부관 앞에 섰습니다. 왜 그랬느냐? 장군. 10년을 함께했다. 내가 자네를 얼마나 믿었는지 아느냐? 무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관이 고개를 떨구었지요. 여진족이 제 가족을 잡아갔습니다. 살려주겠다고 정보만 넘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를 팔았다는 거냐? 무진이 버럭 소리쳤지만 곧 주먹을 풀었습니다. 은동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무진이 은동을 돌아봤지요. 은동이 부관을 쳐다봤습니다. 가족을 구하고 싶으셨군요. 선생님, 저는. 하지만 한 가족을 살리려고 수백 명을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옳은 일입니까? 부관이 말문이 막혔지요. 은동이 무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결정은 아버지께서 하십시오. 무진은 한참을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관, 자네 가족은 내가 찾아보겠네. 하지만 자네는 벌을 받아야 해. 예, 당연합니다. 군율에 따라 배신자는 귀양을 보낸다. 끝까지 살아서 가족을 만나거라. 부관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 죄송합니다. 군사들이 부관을 끌고 나갔지요. 무진은 텅 빈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은동이 무진의 손을 잡았지요. 아버지, 잘하셨습니다. 은동아, 나는 말이야, 사람을 믿는 게 참 어렵구나.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믿습니다. 무진이 은동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힌 타르칸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습구나. 조선 개들이 내부에서 썩어 문드러지는구나. 무진이 타르칸을 노려봤지요. 닥쳐라. 우루타 장군께서 곧 오신다. 그땐 너희 모두 개죽음이다. 은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드디어 우루타가 움직이는구나.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양에서 다시 사자가 왔지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금군 20명이 함께 왔지요. 무진이 마당에 나가 맞았습니다. 무슨 일로 이리 호들갑이오? 사자가 교지를 펼쳤습니다. 조정의 명이시다. 강무진 장군은
군율을 어겨 부관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으며 김대감의 명을 거역했다. 즉시 장군직을 박탈하고 한양으로 압송한다. 무진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뭐라고? 내가 무얼 잘못했단 말이오. 그뿐이 아니다. 전쟁의 공을 어린아이에게 돌리는 것은 조정을 우롱하는 처사다. 은동이라는 아이도 함께 데려간다. 무진이 칼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안 된다. 은동이는 내 아들이야. 아들, 웃기는 소리 마라. 어디 호적에라도 올렸느냐? 사자가 손짓하자 금군들이 안채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무진이 앞을 가로막았지요. 한 발짝만 더 들어와 봐라. 그땐 내 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감히 조정의 명을 거역하느냐? 바로 그때 은동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은동아. 은동이 차분하게 무진 옆에 섰지요. 사자 어른, 제가 묻겠습니다. 조정에서는 제가 거짓으로 전공을 올렸다고 의심하시는 겁니까? 그렇다. 꼬마가 전략을 짠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그럼 시험해 보시지요. 은동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금 여진족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우루타가 이끄는 10,000명의 군사입니다. 3일 안에 이곳에 도착할 겁니다. 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뭐라고? 믿지 못하시겠으면 저를 한양으로 끌고 가십시오. 하지만 3일 뒤 이 성이 무너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은동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사자가 말을 더듬었지요. 그건 무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말을 듣게. 은동이의 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소. 정의심스러우면 사흘만 기다려 보시게.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소. 사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은동의 확신에 찬 눈빛에 기가 눌렸지요. 좋다. 사흘만 기다리겠다. 하지만 거짓말이면 그땐 죽음을 각오해라. 사자와 금군들이 물러갔습니다. 무진이 은동을 돌아봤지요. 은동아, 정말 우루타가 오느냐? 예, 아버지. 타르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을 겁니다. 이번엔 우루타가 직접 옵니다. 무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0,000명이라. 두려우십니까? 아니, 두렵지 않아. 무진이 은동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너만 있으면 무섭지 않아. 우리 함께 이겨보자꾸나. 은동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번엔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될 거야. 밤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곧 폭풍이 몰아칠 것 같았지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북쪽 막로에서 급한 외침이 들려왔지요. 대군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옵니다. 무진과 은동이 급히 성벽으로 올라갔습니다. 지평선 끝까지 검은 물결이 밀려오고 있었지요. 10,000명의 여진족 대군이었습니다. 군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걸 어찌 막습니까? 우리는 겨우 200인데. 무진이 군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겁먹지 마라. 우리에겐 은동 선생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무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지요. 여진족 대군이 멈춰 섰습니다. 한 사내가 말을 타고 앞으로 나왔지요. 키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얼굴엔 깊은 칼자국이 3개나 가로질러 있었고 눈빛은 들짐승처럼 사납게 빛났지요. 우루타였습니다. 우루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천둥처럼 성 안을 울렸지요. 조선 개들아, 내 부하 타르칸을 잡았다지. 무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내 놈의 개를 잡아 가뒀다. 우루타가 비웃었습니다. 크크크, 용감하구나. 하지만 어리석어. 우루타가 손짓하자
뒤에서 사람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조선 백성들이었지요. 노인, 여자, 아이들까지 모두 포박당해 있었습니다. 은동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 사람들은 근처 마을 백성들이다. 무진이 이를 갈았지요. 우루타가 칼을 뽑았습니다. 성문을 열고 항복해라. 그럼 이놈들을 살려주마. 거부하면 우루타의 칼이 번쩍였습니다. 한 백성의 목이 떨어졌지요. 이렇게 된다. 성벽 위 군사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짐승 같은 놈. 우루타가 또 한 명을 칼로 가리켰습니다. 한 식경에 하나씩 죽인다. 30명이니 해가 지기 전에 다 죽겠구나. 무진이 성벽 난간을 움켜쥐었습니다. 난간이 으스러질 듯 삐걱거렸지요. 이 개만도 못한 놈. 우루타가 웃었습니다. 개라고? 나는 짐승이다. 전쟁터에서 짐승만이 살아남는다. 은동이 무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자를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지만 위험합니다. 은동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지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뭐라고? 무진이 깜짝 놀라 은동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너를 보낼 순 없어. 아버지, 저를 믿으십시오. 은동이 무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루타는 저를 죽이지 않을 겁니다. 조선 조정이 저를 원하니까요. 제가 인질로 나가면 백성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께서 구해 주시겠지요. 은동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무진은 은동을 꽉 안았지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아이를 보낼 순 없다. 절대로. 하지만 밖에서 또 비명이 터졌습니다. 두 번째 백성이 쓰러진 겁니다. 무진이 은동을 놓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자. 반드시 있을 거야. 아버지. 은동이 무진의 손을 꽉 잡았지요. 저는 아버지 덕분에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젠 제가 누군가를 살릴 차례입니다. 은동아, 저를 믿으십시오. 제게 계획이 있습니다. 은동이 무진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무진의 눈이 커졌지요.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 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밖에서 우루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없다. 세 번째다. 무진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지요. 알겠다. 하지만 약속해라. 반드시 살아 돌아온다고. 약속합니다, 아버지. 은동이 성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성문이 조금 열렸지요. 은동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루타가 은동을 내려다봤습니다. 오호, 꼬맹이로군. 내가 그 유명한 책사냐? 그렇습니다. 겁도 없구나. 좋아, 너를 데려가겠다. 우루타가 손짓하자 여진족 군사가 은동을 낚아챘습니다. 백성들을 풀어주십시오. 크크크, 약속은 지켜야지. 우루타가 손을 들자 백성들의 포박이 풀렸습니다. 백성들이 비틀거리며 성으로 달려갔지요. 성문이 열려 백성들이 들어왔습니다. 무진이 성벽에서 은동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에서 피가 날 정도로 꽉 쥐었지요. 은동아, 기다려라. 아버지가 반드시 구하러 간다. 우루타가 말 위에서 은동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꼬마 하나로 조선군이 무너지겠구나. 내 놈이 없으면 저 성은 바보들 뿐이지. 저를 죽이진 못할 겁니다. 조선 조정이 저를 원합니다. 저를 죽이면 조정에서 협상할 수 없습니다. 우루타가 웃음을 터뜨렸지요. 크하하, 영리하구나. 맞다. 조정의 개들이 너를 달라고 했지. 산채로 말이야. 우루타가 군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놈을 잘 지켜라.
털끝 하나 다치게 하지 마라. 여진족 대군이 천천히 물러갔습니다. 은동을 데리고 말이지요. 성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군사들이 무진 주위로 모여들었지요. 장군, 어찌하시겠습니까? 은동 선생을 구해야 합니다. 무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서 불꽃이 튀었지요. 모두 들어라. 오늘 밤 적진을 친다. 예, 하지만 적은 10,000명입니다. 상관없다. 무진이 칼을 뽑아 하늘에 치켜들었습니다. 은동이가 내게 알려준 계획이 있다. 우리는 밤을 틈타 적의 보급 창고를 불태울 것이다. 식량이 없으면 10,000명도 쥐새끼만도 못해. 군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사자가 무진에게 다가왔지요. 장군, 아까 그 아이 말이 맞았소. 우루타가 정말 왔소. 그래서 조정에 급히 보고하겠소. 원군을 보내달라고. 원군. 무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양에서 여기까지 보름은 걸리오.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은동이를 구할 거요. 사자가 할 말을 잃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무진은 정예 군사 50을 뽑았습니다. 조용히 움직인다. 목표는 적의 곡식 창고다. 불을 지르고 빠져나온다. 군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무진이 은동이 앉았던 자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동아,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가 곧 간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무진과 50명의 정예병이 성을 빠져나갔지요.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여진족 진영이 보였습니다. 10,000명이나 되니 천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요. 무진이 손짓했습니다. 군사들이 살금살금 기어갔습니다. 보초병 둘이 졸고 있었지요. 무진이 다가가 목을 조르자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곡식 창고가 보였습니다. 저거다. 무진이 속삭이자 군사들이 횃불을 던졌지요.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여진족 진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진이 소리쳤지요. 은동이를 찾아라. 군사들이 천막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은동이 보이지 않았지요. 장군, 없습니다. 말도 안 돼. 어딘가 있을 거야. 무진이 천막을 하나하나 찢으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루타의 목소리가 천막 너머에서 들려왔지요. 크크크, 찾고 있나? 꼬마 말이지? 무진이 칼을 뽑았습니다. 은동이를 어디 뒀느냐? 멀리 보냈다. 내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말이야. 우루타가 천막에서 나왔습니다. 뒤에 300명의 기병이 따라 나왔지요. 내 놈이 올 줄 알았다. 곡식 창고는 미끼였어. 무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퇴각한다. 조선군이 뒤로 물러섰지만 사방에서 여진족 군사들이 튀어나왔습니다. 포위당했습니다. 무진이 이를 갈았지요. 주먹으로 적병셋을 날려버렸지만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돌파한다. 나를 따르라. 무진이 선두에서 적진을 뚫었습니다. 피범벅이 되어 싸우며 빠져나갔지요. 성문이 열렸습니다. 무진과 군사들이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아라. 성문이 쿵 닫혔습니다. 무진이 성벽에 기대 주저앉았지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은동이를. 무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군사들도 고개를 떨구었지요. 밖에서 우루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선 개들아, 꼬마가 보고 싶으냐? 내일 아침 공격한다. 그때 보여주마. 무진은 주먹으로 땅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은동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다음 날 아침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우루타의 10,000명 대군이 성을 에워쌌지요.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졌습니다. 성벽 위에 선 무진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요. 우루타가 말을 타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조선 개들아, 항복해라. 안 그러면 모두 죽는다. 무진이 칼을 뽑아 들었지요. 닥쳐라. 우리는 죽어도 항복 안 한다. 그래, 좋아. 우루타가 손을 들자 뒤에서 수레 하나가 끌려 나왔습니다. 나무 우리 안에 은동이 갇혀 있었지요. 무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은동아, 아버지. 은동이 소리쳤지만 여진족 군사가 은동의 입을 막았습니다. 우루타가 칼을 뽑아 은동의 목에 갖다 댔지요. 성문을 열어라. 안 그러면 이놈의 목을 친다. 무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장군, 어찌하시겠습니까? 부하가 물었지만 무진은 대답할 수 없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동이 입을 틀어막은 손을 깨물었습니다. 여진족 군사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뗐지요. 아버지, 동쪽입니다. 동쪽을 보십시오. 무진이 동쪽을 돌아봤습니다. 지평선 너머에서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렸지요. 저건 깃발이 보였습니다. 조선군 깃발이었습니다. 사자가 외쳤지요. 원군입니다. 한양에서 원군이 왔습니다. 5,000명의 조선 정예군이 달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우루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은동이 소리쳤습니다. 속았습니다. 우루타, 제가 일부러 잡혔던 겁니다. 사자 어른께서 급히 한양으로 달려가 원군을 요청했지요. 우루타가 이를 갈았습니다. 이 꼬맹이 놈이. 하지만 원군은 이미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앞뒤로 적을 둔 여진족 군사들이 혼란에 빠졌지요. 무진이 소리쳤습니다. 지금이다. 성문을 열어라. 성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무진이 선두에서 뛰쳐나갔지요. 은동이를 구한다. 조선군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진이 우루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주먹에 힘을 잔뜩 주었지요. 우루타도 칼을 뽑았습니다. 좋아. 내 놈과 붙어보자. 두 사람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무진의 주먹과 우루타의 칼이 부딪혔지요. 불꽃이 튀었습니다. 우루타가 칼을 휘둘렀지만 무진은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은동이 가르쳐 준 대로였지요. 힘으로만 싸우지 마라. 적의 빈틈을 노려라. 무진이 낮게 몸을 숙이고 우루타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퍽! 우루타가 비틀거렸지요. 이번엔 내가 배웠다. 전술이란 걸 말이야. 무진이 다시 주먹을 날렸습니다. 우루타가 칼로 막았지만 무진의 힘에 칼이 휘어졌지요. 우루타가 물러섰습니다. 무진이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우루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칼을 버리고 주먹으로 맞섰지요. 두 거인이 맨주먹으로 격돌했습니다. 무진의 주먹이 우루타의 턱을 강타했고 우루타의 주먹이 무진의 배를 후려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피를 흘렸지요. 죽어라. 우루타가 무진의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무진이 생각했지요.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은동이 가르쳐 준 말이었습니다. 무진이 우루타의 손을 놓아주고 대신 우루타의 명치를 강타했습니다. 퍽! 우루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에서 피가 쏟아졌지요. 우루타가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무진이 우루타 위에 올라탔습니다. 주먹을 치켜들었지요. 이제 끝이다. 하지만 무진은 주먹을 내리치지 않았습니다. 항복해라. 목숨만은 살려주마. 우루타가 피를 토하며 웃었습니다. 조선 개가 자비를 베푸는구나.
우리는 개가 아니다. 사람이다. 무진이 우루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변에서 여진족 군사들이 무기를 내려놓았지요. 원군과 성안의 군사들이 포위한 상태였습니다. 승부가 났습니다. 무진이 은동이가 갇힌 우리로 달려갔습니다. 은동아, 우리 문을 부숴버리고 은동을 꺼냈지요. 무진이 은동을 꽉 안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다. 무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은동도 무진의 품에서 울었지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피를 씻어 내듯 비가 내렸지요. 전쟁은 끝났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한양군궐, 임금 앞에 무진과 은동이 무릎을 꿇었지요. 좌우로 조정 대신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김대감도 그 중 하나였지요.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무진 장군, 여진족을 물리친 공이 크도다. 크게 상을 내리겠노라. 황송하옵니다. 전하. 무진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김대감이 앞으로 나섰지요. 전하, 하오나 이번 승리는 원군 덕분이옵니다. 신이 급히 군사를 보내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지요. 그래, 경의 공도 인정하노라.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진이 이를 갈았지만 참았습니다. 은동이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전하, 아뢰옵니다. 오, 내가 그 유명한 어린 책사냐? 그렇사옵니다. 전하께 올릴 것이 있사옵니다. 은동이 품에서 낡은 책을 꺼냈습니다. 손자병법이었지요. 이것은 선친께서 남기신 책이옵니다. 은동이 책의 뒷장을 펼쳤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선친께서는 조정 안에 여진족과 내통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사옵니다.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무슨 헛소리냐. 역적의 자식이 감히 역적이라고 하셨습니까? 은동이 김대감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친께서 억울하게 역모로 몰린 것은 대감 때문이었지요. 선친이 조정의 첩자를 찾아내려 하자 대감께서 먼저 선친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셨습니다. 증거도 없이. 증거가 있습니다. 은동이 책장을 넘겼습니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김대감께서 여진족에게 받은 은자 1000냥, 조선군 보급로 정보를 판 기록, 그리고 우루타와 주고받은 서신까지 말입니다. 임금이 책을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내관이 책을 받아 임금께 올렸지요. 임금이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김대감이 무릎을 꿇었지요. 전하, 모함이옵니다. 역적의 자식이 거짓을 꾸며낸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어찌 대감의 도장이 찍혀 있느냐? 임금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대감이 말문이 막혔지요. 은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선친께서는 목숨을 걸고 이 증거를 남기셨습니다.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였지요. 신의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었사옵니다. 은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짐이 어리석었도다. 충신을 역적으로 몰고 역적을 신하로 두었구나. 임금이 김대감을 가리켰지요. 김대감을 당장 잡아라. 역모죄로 다스리겠노라. 금군들이 김대감을 끌고 나갔습니다. 김대감이 발버둥 쳤지요. 억울하옵니다. 억울하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은동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야, 내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주겠노라. 그리고 내 아버지를 충신으로 기록하겠다. 감사하옵니다. 전하. 은동이 머리를 조아렸지요.
무진이 은동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지요. 은동이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아들이 해냈습니다. 임금이 무진을 돌아봤습니다. 강무진 장군, 경을평안도, 병마절도사로 임명하노라. 그리고 은동이를 경의 양자로 정식 인정하겠노라. 무진과 은동이 함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대전 밖으로 나온 무진이 은동을 안아 올렸지요. 은동아, 해냈구나. 내 아버지의 원한을 풀었어.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무진이 은동을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하늘이 맑게 개었지요.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사흘 뒤 한양 저작거리에 백성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형장이 차려졌지요. 김대감과 조정의 배신자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모두 합쳐 7명이었지요. 백성들이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역적 놈들, 나라를 팔아먹은 개만도 못한 것들. 김대감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때 높은 양반이었지만 이제는 죄인일 뿐이었지요. 형리가 죄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김대감은 여진족과 내통하여 조선의 보급로를 팔아넘겼고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 죽였도다. 영모죄로 참수하노라.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무진과 은동도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은동아, 저 광경을 잘 봐라. 악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 법이다. 예, 아버지. 은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리의 칼이 번쩍였습니다. 김대감의 목이 떨어졌지요. 백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다. 이제야 정의가 섰구나. 나머지 배신자들도 차례로 처형되었습니다. 무진이 은동의 손을 꽉 잡았지요. 은동이 아버지의 원한이 풀렸구나. 은동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아버지 보셨습니까?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한편 평안도 국경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힌 우루타가 여진족 땅으로 추방되었지요. 하지만 그냥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진의 명령으로 우루타의 투구와 갑옷을 벗겼습니다. 맨몸으로 국경을 넘게 한 겁니다. 우루타가 이를 갈았지요. 이 치욕을 잊지 않겠다. 잊지 마라. 무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 조선을 넘본다면 그땐 목숨도 없다는 걸 말이다. 우루타가 고개를 떨구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여진족 군사들이 우루타를 보고 비웃었지요. 우루타 장군이 저 꼴이 되었구나. 조선에게 졌다더니 부끄럽지도 않나. 우루타는 그 길로 쫓겨났습니다. 여진족 안에서도 설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조선과 여진족 사이에 100년 평화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함경도 국경에는 더 이상 전쟁의 기운이 없었지요. 한 달 뒤 무진은 은동과 함께 평안도로 떠났습니다. 새로운 임지였지요. 길을 떠나기 전 무진은 함경도 성에 있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하들이 무릎을 꿇었지요. 아닙니다. 장군, 장군님과 은동 선생 덕분입니다. 은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칼을 쟁기로 바꾸십시오.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군사의 도리입니다. 부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진이 은동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요. 자, 이제 가자꾸나. 예, 아버지. 두 사람은 말을 타고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길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3년이 흘렀습니다. 한양 궁궐 대전에 조정 대신들이 모였지요. 한가운데 큰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무진 도원수, 북방의 상황을 아뢰라. 무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조선 전군을 총괄하는 최고 무장이 된 겁니다. 전하,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 15개의 새 진영을 세웠사옵니다. 여진족은 감히 국경을 넘보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대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은동이 옆에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11살이 되었지만 병조의 핵심 책사로 자리 잡았지요. 전하, 여진족뿐 아니라 명나라도 조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지난달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 공물을 줄여달라는 우리 요구를 받아들였사옵니다. 임금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모두 그대들 덕분이로다. 조선이 이제 강대국으로 우뚝 섰구나. 바로 그때 전령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전하, 북방에서 급보가 왔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여진족 부족장 12이 항복하겠다며 사신을 보냈다 하옵니다. 조선의 속국이 되기를 원한답니다. 대전이 술렁거렸습니다. 무진과 은동이 서로 마주보며 웃었지요. 전하, 받아들이시옵소서. 임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다. 조선의 영토가 넓어지는구나. 이제 우리는 그 어느 나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신들이 만세를 외쳤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무진과 은동은 궁궐 성벽 위에 나란히 섰지요. 한양 도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곳곳에서 불이 켜지고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은동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느냐? 예, 아버지. 제가 산에서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요. 그때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더라? 장군, 그렇게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두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진이 은동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바꿨고 조선을 바꿨구나.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제 말을 들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은동이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북방을 넘어 더 멀리 나가야 합니다. 조선이 진짜 대제국이 되려면 말입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무진이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우리가 함께하는 한 조선은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해질 것이다.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적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나라 말이야. 그리고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은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무진이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은동이 진짜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아들이 나라를 구했으니 말이야. 두 아버지 모두 제 자랑입니다. 은동이 무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멀리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바람이었지요. 조선은 이제 여진족도 명나라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힘을 가진 장군과 지혜로운 어린 책사가 만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겁니다.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았고 군사들은 자부심을 가졌으며 이웃 나라들은 조선을 존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장군의 겸손함과 한 아이의 지혜에서 시작되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거대한 힘이 아니라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혜에서 탄생한다고 말이지요. 힘만 믿던 무진이 어린 은동의 말을 들었기에 조선은 새로